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무죄 판사를 민주당이 탄핵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김명수인 것 같습니다. 김명수의 워딩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네 사표를 받아줘버리면 탄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즉 탄핵이 될 수 있도록 마당과 돗자리를 깔아버린 겁니다. 김명수가 안 깔아줬으면 이 탄핵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탄핵이 민주당을 통과했다고 칩시다. 민주당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헌법재판소로 가죠. 그럼 헌법재판소는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하수인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가 있습니다. 각하되거나 당사자 적격 문제가 걸리거든요. 보십시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에 대한 무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고 벌인 일이라 하는 그런 법관의 이야기. 또 사법부를 길들이는 것 아니냐. 사법부를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길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자꾸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본보기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 판사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현직 판사들의 반응.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큽니다. 뭐냐?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는 도중에 2월 말에 이 판사, 무죄 판사의 임기가 끝나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만 탄핵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탄핵을 시키려고 해도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탄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사자 적격에서 바로 걸려버리잖아요. 당사자가 안 되잖아요. 당사자는 공무원이라 해야 되는데 당사자 적격에서 막 나가게 돼버리니까 바로 각하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각하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오늘 탄핵을 통과시켰던 그 국회의원들도 이미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만약에 알면서도 탄핵을 시켰다면 이거는 순전히 4월 7일 보궐선거용 쇼에 불과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판사들의 반응, 법관을 길들이는 거, 또 사법부를 길들이는 거, 자꾸 불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본보기로 하나 날리는 것, 이 목적이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탄핵 사유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고 실상은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 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는 판사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판사들은 전부 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을 제가 워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판사들의 발언은 정확합니다. 판결을 잘못 내렸다는 이유가 아니라 판결에 간섭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이 무죄 판사에 대한 탄핵. 결국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 하지 말라는 협박이고 공갈인 거 아니냐. 수도권 한 법원의 한 판사는 위헌성 여부와 형사재판의 판단은 별개지만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다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탄핵의 증거가 뭐냐? 법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탄핵 증거를 한번 제시해봐라 민주당. 아까 제가 김누가 국회에서 탄핵 사유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명수 발 사법농단이 시작되면서 판사 사회를 흔들면서 판사들을 현 정권 즉 문재인 일당에게 충성을 바치는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오늘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김명수 발 사법농단이 정체를 다 드러내버렸는데 특히 거기서 김명수가 거짓말을 했던 부분, 자기가 결국 사과를 했던 부분, 김명수가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녹음 테이프가 녹취가 딱 공개돼 버리니까 김명수가 사과를 했죠.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 아까 다 분석해 드렸듯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당신 사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즉 당신 사표를 받아버리면 민주당이 탄핵을 못하는 거 아니냐. 즉 그 말은 김명수가 판을 쫙 깔아주면서 민주당을 그 판 위로 안내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지금 이렇게 판을 깔아가 안내했지만 김명수가 큰 실수했어요. 어떤 엄청난 실수를 했느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망치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다 손 치더라도 2월 28일 이달 말이면 이 사람이 임기가 만료돼 버립니다.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째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고, 김명수도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거고, 민주당 오늘 찬성했던 179명 전원이 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돼버리는 그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이 사실을 언제쯤 각하 판결을 내려주느냐. 2월 28일이 끝나면은 임기가 끝나니까 3월 1일, 3월 2일 이때 각하 판결 나와야 되죠. 안 내릴 겁니다. 제가 내다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각하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보궐선거용으로 실컷 써먹어라 민주당. 만약에 보궐선거 지나서 각하 판결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 헌법재판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2월 28일 날 분명히 이 사람은 탄핵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리는데, 공무원이 아닌 신분이 되어버리는데, 아 참, 이걸 먼저 전제를 말씀드렸어야 되네. 공무원이 아니면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탄핵을 할 수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탄핵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3월 2일 또는 3월 3일 되면은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려지고 4월 7일 이후로 넘어간다? 그럼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4월 7일 때까지 막 써먹게 되겠죠. 선거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김명수의 계획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김명수에 대해서는 탄핵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누가 발의됐느냐. 국민의힘 105명,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개가 합쳐서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5명 가지고 무슨 탄핵이 됩니까? 공무원 탄핵은 과반수를 넘어가야 됩니다. 151석이 돼야 탄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탄핵이 돼요? 안 된다. 안 되는 걸 다 알지만 해야 된다.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기록으로 남겨놓는 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어야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증거 수집이 되죠. 이때 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김명수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만이 답입니다. 정권 교체가 안 되면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는 우선 자기가 거짓말한 것도 거짓말한 거고,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오늘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퇴근할 때 기자들 앞에 딱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가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 사표 못 받겠다 했던 김명수가 법관의 탄핵이 소추가 된 것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이 정도면은 김명수 아주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지가 마당 깔고 지가 다 해놓고 안타깝다. 이 말은 뭐냐? 아주 죄질로 따지면은 사악한 정도입니다. 아주 나쁜 정도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 사람을 있는 대로 두들기 패놓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이 돼가 정신도 없는데 그거 가가지고 안타깝다. 이게 뭐 말입니까? 글입니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김명수는 지금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김명수 자신의 도덕성에 더욱더 먹칠을 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명수가 이렇게 후안무치하게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 힘,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몇 명 안 되지만은 자신들만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김명수가 믿을 수 있는 베이스가 됩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되느냐? 전체 법관의 그래도 20%에서 25%가 됩니다. 비극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70%를 넘어가는 법관들, 70%, 75% 이분들의 양식과 양심을 현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오늘 이 분석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이 판은 김명수가 자신이 까는 거고, 사법농단의, 농단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법살인입니다.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김명수가 전략을 짰고 그것을 실행했고 민주당한테 마당을 쫙 깔아주고 길을 내주고 다 잘했는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각하될 걸 계산을 못했거나, 각하되더라도 각하 발표가, 각하 결정이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 나오도록 미리 손을 써놓은 것 아닌가. 만약에 4월 7일 이후에 각하 결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공무원이 아닌데 어떻게 탄핵을 합니까? 그러니까 각하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나운스먼트, 그 결정을 4월 7일 이후에 함으로써 이 시나리오가 완결되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그럼 정의를 찾느냐, 그거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찾을 거냐? 정의를 안 찾을 거냐?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항상 강조하는 방송인데, 그러면 정광용이 니는 이 정의를 찾는데 뭐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이것은요, 정권 교체 말고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다른 대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거짓말입니다. 정권 교체 말고는 답이 전혀 없습니다.